고객분들한테 저는 제 스스로는 필요한 것들 위주로 자세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랑 거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대를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쉽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세금을 적절히 내도록 안내해주는 세무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안 내도록 하는 세무사도 아니고요. 너무 많이 내도록 하는 세무사도 아니고 적절하게 이 정도 수준은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세무서에서 어쨌든 세무서에 타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어떤 고객분들은 나는 지금 당장 세금 적게 그냥 내고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가서 뭐 더 내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저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일을 하는 세무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최대한 세무서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한번 세무조사를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과거에?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그 스트레스는 이게 사실 돈이기 때문에 그냥 세금 조금 나오면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그 심리적 압박감은 뭔가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시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거의 보통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조사 기간을 갔는데 그 기간 동안 거의 생활을 잘 못하세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보통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셔서 그냥 평소에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사실 물론 이제 무작위로 나오는 세무조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이제 타겟이 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완화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최대한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금을 내시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많은 세무사님들이 노세요. 일을 잘 안 하시고 일을 잘 모르시기도 하시고 보통 사무실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이제 거래처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 답변들은 대부분 직원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는 보통 일을 제가 잡고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저한테 세무사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세무사님들은 아예 뭐 청출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실무적으로는 좀 많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왜냐하면 세무사 업계하고 세무서하고는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러니까 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노하우는 사실은 그쪽은 별로 없으셔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이럴 때 뭔가 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세무서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무서 직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을 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 업무가 이제 주된 업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각종 컨설팅, 그 각종 세금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하고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신고하고 나서 사후 검증이라든지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단어들이 좀 어렵죠. 어쨌든 요거는 신고가 끝난 후에 세무서에서 이제 세무조사가 나온다든지 검증을 한다든지 뭐 어떤 조세 관련해서 어떤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이제 하는 업무들이고요. 이거는 세금 부과하기 전, 세금을 내기 전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이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 절차들을 저희가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업무라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아까 그 사업자 세금 신고 관련된 게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어딘가 이제 뽑아봤더니 업종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건설업, 도소매 유통, 수출입, 음식점업, 그다음에 병의원, 각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은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요. 일단은 대부분의 서비스업 사실 구조는 근데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업종이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는데 사실 건설업하고 제조업, 수출입 요게 사실은 난이도가 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 처리하는데 나머지 업종들은 크게 난이도 그러니까 비중을 따져서는 난이도는 사실 조금 그래도 건설업이나 제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남은 편이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업종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의 비중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재산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이제 세금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재산은 이제 보통 재산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 토지, 주택, 분양권, 콘도, 골프 회원권도 이것도 팔 때 세금 내셔야 돼요. 현금, 예금, 주식 등을 팔던지 처분하든지 매각, 매매, 양도, 준다 이런 단어들, 이런 재산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이 쓰인다 그러면 세금이 반드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주변에 이런 게 있으시면 리퍼럴을 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신호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팀이나 협업할 수 있는 업종들을 제가 좀 분류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분들, 법무사분들, 그 다음에 금융업, 이제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이 저희가 지금 없는 업종들이에요. 가맹거래사, 창업, 그 다음에 카드 단말기기, 이게 회사들을 많이 상대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주로 이제 저하고 협업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서 비지터 초대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퍼럴을 줄 수 있는 방법,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단어들, 이런 언어들을 쓸 때 저한테 리퍼럴을 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창업을 한다든지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법인의 가지급금이나 이익이 너무 많이 쌓여서 문제인 기업들, 그 다음에 병의원, 그 다음에 세무사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재산 관련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고 또 상속을 받을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패스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그럼 또 여기 인터뷰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질문 받으세요. 네. 기존의 업체를 쓰고 있는 대표님들이 사실 대부분 많을 텐데요. 그래서 넘어갈 때 느끼는 어떤 심리적 부담감이나 이런 사회적 비용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제가 말씀드린 세무사를 옮기는 부분, 옮기는 부분에 네, 있어서 네. 왜냐하면 그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또 노출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굉장히 쉽게 세무사 바꿔요. 보면 바꾸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오래 거래하셨던 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인적 관계가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사실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일적인 부분으로만 일을 하셨다면 옮길 때는 사실 부담 없이 옮기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사실상 정상적인 세무사람은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왜냐면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역이 멀어지면 사실은 이제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떠나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쉽게 보내드리고요. 또 받을 때도 또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 세무사가 기존에 관리했다가 옮기면 어떻게 이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게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살짝 있는데, 이제 그거 외에는 사실 다른 부담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게 이제 나오실 때도 사실 이제 좀 잘 나오시기는 해야 돼요. 이렇게 옮기실 때, 그냥 보통은 이제 미안해서 못 옮기시거든요. 미안해서. 근데 미안할 때 보통 많이 쓰시는 방법이, 내가 아는 내 친척이 내 친한 동생이 뭐 이렇게 했다, 어쩔 수 없이 옮긴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옮기셔요. 대부분 그런 단어를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부담은 안 가시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기장으로 물어보시는 기장 좀 비용 얘기하시는 거세요? 그런 조금 저렴한지. 비용. 근데 비용은 제가 정말 싸게도 해봤어요. 처음에 개업 때 너무 배고플 때는 정말 낮은 가격으로도 해봤는데, 기본적인 운영비라는 것이 있고 인건비가 또 많이 올라서 제가 기존에 하던 데보다 낮춰서는 못 해드리고 기존에 하던 수준으로 맞춰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낮게 가자 하면 사실 그러면 메리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세무사를 옮기게 되면은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업계에서 볼 때 세무사를 이렇게 옮길 때 좀 이렇게 무난한 시기가 좀 있지 않나요?
예, 시기가 좀 중요한 것 보통은 같아서. 소득세나 법인세 끝나고, 지금이네요. 네, 딱 소득세 끝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넘기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장 맡기고 있는데 좀 우리 나이스 챕터 안에 있는 분들은 직접 관리 좀 일하는 세무사 직접 관리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싸게 해주십시오. 싸게. 저는 질문보다 지금 저 같은 경우가 제가 세무사님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한 5년 동안 세무를 맡긴 세무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거기도 뭐 인간적인 관계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는데 제가 B&I라고 해서 윤광준 세무사님한테 바꾸지는 않았어요. 저도 윤광준 세무사님 된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기장 맡긴 게 채 1년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세무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한 거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세무사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제 바꿨는데 뭐 크게 뭐 어렵거나 불편한 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크게 차이점, 뭐 기장료는 똑같이 받으세요. 근데 기장료보다 뭐냐면 그전 세무사님은 항상 제가 직원하고 소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님 계시면 저희 거 세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담당 직원이 있어 맡아서 하시니까 아무래도 거기서요. 근데 윤광준 세무사님은 윤광준 세무사님께서 직접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B&I 멤버분들은 직원이요? 여기 있고요. 제가 하는 세무사님께서 저희 거를 다 해주시지는 않겠죠. 하지만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세무사님께서 마지막에 한 번씩 더 꼼꼼히 체크를 해주신다는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심이 되고 그게 든든한 거고, 그러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아닐까.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되셨습니다. 네, 나머지는 또 원투원 신청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또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 우리가 이제 트래픽 라이트를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사실 저 김태훈 대표님하고 멘토링 교육할 때만 해도 탈퇴할 가능성이 높은 순위 1위가 인광규 세무사님이었어요. 왜냐면 준 건 많은데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이 탈퇴한 멤버를 보는, 탈퇴할 가능성이 높은 멤버를 볼 때 물론 이제 의욕이 없으신 멤버분들 빼고 순위를 매길 때 준 건 많은데 받은 게 없거나 받은 건 없는데 준 건 많거나 인데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경우에 준 건 많은데 받은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테이핑 라이프를 받아보고 저 밑에 계실 줄 알고 봤는데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광준 세무사님이 그 1기 부의장이시자 론칭 멤버시고 북박이 멤버신데 어떻게 이렇게 급등을 하실 수 있었나, 어떠한 그 계기가 있으셨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밑에 있었네요, 원래. 일단은 제가 이제 1년 반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런칭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업종, 그러니까 이 서비스 업종이 다 비슷할 텐데, 초반에는 사실 리퍼럴이 저한테는 잘 안 나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개월, 8개월, 반년 이상 지나니까 이제 그제사 리퍼럴을 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아마 신뢰를 쌓는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믿어주시고 또 이렇게 지지해 주셔가지고 또 리퍼럴 주셔서 작년 하반기 뒤쪽부터 해가지고 리퍼럴들 계속 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꾸준하게 조금씩 리퍼럴은 제가 드리려고 해왔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상반기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좀 더 든하시했던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죄송한 마음도 좀 많이 있어서 이제 달려보려고요. 앞으로 이제 6월부터는 좀 괜찮았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